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토론토 아동병원에서 18개월간 치료 불가능했던 중증 자폐아가 한글로 치료받자 단 3주 만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민준이가 엄마라고 불러요. 20년 경력의 우크라이나 출신 언어치료사가 우연히 발견한 한글의 놀라운 치료 효과. 영어로는 전혀 반응 없던 자폐 아동들이 한글만 보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한글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구 의학계를 뒤흔든 이 충격적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카르펜코입니다. 토론토 아동병원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 온 뒤 줄곧 이 일을 해왔는데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민준이만큼 특별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7살 한국계 캐나다 아이였습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저에게 오기 전까지 18개월간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손을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툰 영어로 아들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와의 첫 몇 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교구와 치료 방법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영어로 된 그림 카드를 보여줘도 간단한 단어를 반복해도 심지어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유도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치료 시간이 끝날 무렵 민준이 어머니가 치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손에 얇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된 그림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죄송하다며 민준이가 집에서 이 책만 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18개월간 무표정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관심 있는 눈빛을 보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글로 적힌 글자들을 가리키며 읽어주자 민준이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영어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한글에는 이렇게 몰입하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언어 치료를 하면서 언어는 언어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어든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결국 소통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보고 나니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글이 어떤 문자인지 간단히 설명해달라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기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이고 다른 문자와 달리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의 진정한 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민준이가 보여준 반응은 제 전문가적 직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는 한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민준이에게 한글을 활용한 치료를 시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주 치료 시간에 민준이 어머니와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조심스러워하며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으로는 민준이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죠.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집에서 한국어를 들을 때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동요를 틀어주면 가만히 듣고 한국어로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린다는 거였죠. 하지만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준이가 한글 자모를 보면 손가락으로 따라 그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한글의 모양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영어 알파벳을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분명 한글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활용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죠. 어머니는 제 고민을 알아차리고는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초등교사였다고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또한 토론토 한인타운에 한글 학교도 있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었죠. 그 주말 저는 처음으로 토론토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0년 넘게 토론토에 살면서 한인타운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계 이민자로서 주로 동유럽 커뮤니티와만 어울렸던 제게는 전혀 낯선 세계였습니다. 한글 학교는 토론토 한인회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 토요일이어서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한국어 소리가 신기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 민준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교장 선생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었는지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신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 후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들려주신 한글에 대한 설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만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했죠. 더욱 신기한 것은 모음의 구성 원리였습니다. 아는 사람의 목이 곧게 선 모양을, 어는 사람이 팔을 벌린 모양을, 오는 하늘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박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한글의 기초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배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박 선생님은 제게 한글의 기본 자모와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글 치료를 시도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치료실에서 민준이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채로 들어온 민준이 앞에 한글 자모 카드를 놓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적힌 카드였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글 카드를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간 어떤 교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가 한글 카드에만큼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각 자음의 발음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민준이가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민준이는 제 입모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입을 움직여 보려고 하더군요. 그날 치료가 끝난 후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보인 반응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었죠. 다음 치료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제가 보여주는 한글 자모를 보고 입모양을 따라 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8개월간 단 한 소리도 내지 않던 아이가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민준이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다시 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혹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죠.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발달, 장애나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다른 문자보다 한글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한글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한글 자체가 가진 특별한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동료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결과를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죠. 박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인 한글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민준이가 한글 자모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이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문자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영어의 경우 알파벳을 하나씩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맞는 특별한 교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 자모마다 그림과 함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을 가르칠 때는 목구멍 그림과 함께 혀의 위치를 보여주는 식이었죠. 민준이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치료 시작 일주일 만에 기본 자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역과 니은, 디귿을 보여주면 각각 다른 입 모양을 시도했습니다. 18개월간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죠. 더욱 신기한 것은 민준이가 한글의 규칙성을 스스로 터득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자 민준이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학습 과정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치료 2주차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엄마라는 한글을 보여주자 민준이가 어눌하지만 분명히 엄마라고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18개월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자고 부탁했습니다. 더 확실한 진전을 보고 나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동료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서구 의학계에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료 3주차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고 4주차에는 두세 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의사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도 민준이의 변화에 감탄하셨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글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가 이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민준이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치료마다 비디오를 촬영하고 민준이의 발음과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경험을 다른 전문가들과 공유해야 할 때가 올 테니까요. 한글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놀라운 변화는 눈맞춤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제 얼굴을 보며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민준이의 발음도 날이 갈수록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눌하게 흉내만 내던 것이 이제는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름인 민준이라고 말할 때의 자랑스러운 표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민준이가 한글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서 숫자나 도형에 대해서도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 무렵 병원에서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진료했던 소아정신과 의사가 민준이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의사는 혹시 특별한 약물 치료나 새로운 치료법을 사용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글 치료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질문을 받고 보니 이제는 공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을 활용한 치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변화 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는 신경발달학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한글의 구조가 잡해 아동의 뇌 발달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이 시각적 패턴과 청각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잡해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의사는 민준이의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민준이와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런 치료법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한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같은 감정 표현을 한글로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자폐 아동에게는 정말 큰 발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도 상호작용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준이가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박 선생님도 민준이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40년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본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한글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의 놀라운 변화에 용기를 얻어 저는 병원 내 케이스 스터디 발표에서 한글 치료 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의 언어 치료사들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거든요. 특히 베테랑 치료사인 로버츠 박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년간 표준화된 치료법만을 고집해왔던 그는 제가 동양의 문자를 사용한 것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치료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서구 의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였죠. 더 큰 문제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제기한 우려였습니다. 환자에게 실험적인 치료를 시행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민준이 어머니의 동의는 받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죠. 저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변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포기한다면 민준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의 신경과학 연구팀을 이끌고 있던 김 박사였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그는 민준이의 케이스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뇌과학 관점에서 한글의 특성을 분석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리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뜬 것처럼 글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소리를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한글의 규칙적인 조합 시스템이 이런 특성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경우도 이런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김 박사의 설명도 추측에 불과하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사례만으로는 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그 무렵 민준이에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영어 실력도 함께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로 언어의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영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도 이런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집에서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이 향상된 것 같았죠. 이런 변화를 보고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 치료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구였던 겁니다. 민준이가 영어도 함께 늘어간 것이 그 증거였죠. 박 선생님도 이런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언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게 되어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개념을 명확히 알게 되면 다른 언어의 소리 체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준이의 케이스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성과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소중한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토론토 아동발달학회 원래 모임에서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민준이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 전과 후의 비디오를 비교하고 각 단계별 진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박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글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했죠. 발표 당일 회장에는 토론토 지역의 언어치료사와 아동심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의 치료 전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8개월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던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글 치료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 카드에 반응하는 모습, 입모양을 따라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회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은 최근 민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영어도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컸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한글의 특성과 치료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자폐 아동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례만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치료사들이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실용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들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변화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가능성을 탐구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죠. 발표 후 몇몇 치료사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글 치료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검증 단계이지만 기존 방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들어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민준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지역의 몇몇 언어치료사들이 실제로 한글을 활용한 치료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자폐 아동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8살 소녀 수지의 케이스였습니다. 민준이와 비슷하게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았던 수지가 한글 치료를 받은 후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수지는 한국계가 아닌 캐나다 아이였는데도 한글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수지의 담당 치료사인 메리 선생님은 처음에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기꺼이 도움을 주셔서 메리 선생님도 기본적인 한글 교육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지는 민준이와 비슷한 속도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한글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도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뇌과학적 관점에서 한글의 특성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한글의 과학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른 문자와 다르다는 사실, 특히 자폐 아동들의 뇌 패턴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발견 등이 있었죠. 민준이는 그 사이에도 계속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기능이 향상되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민준이 어머니는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민준이와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한글의 놀라운 힘을 발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박 선생님도 이런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한글이 이렇게 특별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한글을 활용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민준이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죠. 또한 다른 치료사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움직임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지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언어 치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전 세계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한글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놀라운 발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민준이가 보여준 기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